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메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 LTS의 큼지막한 그 주요 업데이트 내용이 아닌 여러분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이 에디터에 대한 변경점, 추가점을 한 개 한 개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전까지는요 스플래시 로딩 이미지와 함께 그 윈도우 로딩 바가 따로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자 2022부터는 아예 하나의 창에 모든 정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이쁘게 유니티를 켤 수 있고요. 그래서 유니티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신창이었죠. 맨 위쪽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아이콘으로만 이 기즈모의 위치, 기준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22 LTS에는 요거를 좀 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라벨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창에서 오브젝트를 조작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바꿔가시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창에는요 이 오버레이 설정 창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점 정의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오버레이 하면서 프레스 나오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2022부터는요 아예 오버레이 창으로 이쁘게 바뀌어서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게임창 넘어가 볼까요? 2021과는 다르게 2022에서는 플레이 포커스 버튼 바로 옆에 프레임 디버거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이 프레임 디버거는요 우리가 유니티에서 컨텐츠를 개발할 때 한 번씩은 꼭 거치는 그런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겠는데요, 이제 하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게임창에서 버튼 하나로 바로가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면을 만들다 보다가 가끔씩 요거를 바로가기를 이제 켜시면서 이게 하나의 장면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팹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과는 다르게 2022는요 오브젝트 인스펙터 자체 내에서 프리팹 링크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이어라키 메뉴에서도 그 프리팹에서 우클릭 하시고 프리팹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좀 더 추가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로 연결된 프리팹을 이 리플레이스 메뉴를 통해서 바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프레트 세팅 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에디터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스프라이트 패커, 즉 아틀라스죠. 아틀라스의 모드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1에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 메뉴였는데 2022부터는 이제 실험적을 떼고 정식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LTS부터는요 기본적으로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버전 2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다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전 1에 비해서 버전 2는 캐시 서버 지원이나 에셋 데이터베이스 V2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픽스 메뉴로 가시게 되면은 쉐이더 로딩 중간에 렌더러 라이트 프로브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파인더 클로지스트 라이트 프로브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유즈 앰비언트 프로브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오브젝트에 닿고 있는 모든 이 환경적인 라이트 프로브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직스 메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피직스 메뉴에서는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이 2022 LTS에서 시뮬레이션 모드가 추가됐던 것입니다. 원래 항상 우리는 이제 픽스드 모드에서 이제 물리를 연산을 한다라고 배웠죠. 여기에서는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픽스드 업데이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로도 쓸 수 있고, 혹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아예 코르텐으로 직접 이 업데이트 모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인버크 콜라이전 콜백스라는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충돌 이벤트, 그리고 온 콜라이전 엔터, 스테이, 익스트 요 세 가지를 안 쓸 거면은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충돌에 대한 이벤트가 필요 없는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 저거를 빼서 의미 없는 이 이벤트 호출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피직스 2D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 옵션 실험적 메뉴라고 이렇게 설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잡이라는 게 멀티스레딩이라죠. 그래서 2022 LTS에는 아예 이름 자체를 멀티스레딩이라고 바꾸면서 더 이상 실험적 태그를 떼고 정식 옵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2D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물리 충돌을 연산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유즈 멀티스레딩을 체크하시고 한번 이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2D에서는 피직스 3D와는 조금 다르게 이 제너럴 세팅하고 레이어 콜라이전 매트릭스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요거 매트릭스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다음으로 플레이어 세팅을 한번 갑시다. 보통 플레이어 세팅은 우리가 빌드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속성들, 정보들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에서 아드 세팅 넘어가시면은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IL2CPP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속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패스터 런타임과 패스터 스몰로 빌드로 되는데, 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지선다입니다. 그래서 패스터 런타임 선택하게 되면은 퍼포먼스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패스터 스몰러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퍼포먼스는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대신 이 빌드 했을 때 그 빌드된 용량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에 따라서 이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특이한 옵션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스프라이트 배칭이라는 옵션입니다. 자, 플레이에서 이 스태틱 배칭 아래에 이 스프라이트 배칭 스레스홀드 임계점이라고 하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최소가 300개입니다. 이 300이라는 게 스프라이트가 300개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구성을 하고 있는 버턱스입니다. 그래서 이 버턱스가 300개가 넘어가는 애들은 배칭이 안 된다라는 그런 옵션인데, 자, 요거를 8000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준비했는데, 자, 지금 제 캐릭터가 이렇게 5개가 있죠. 제 하나의 캐릭터는 지금 버텍스가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300 하면은 제가 500개이기 때문에 넘어버렸죠. 그래서 배칭이 안 되고 이미지 하나 추가할 때마다 동일한 스프라이트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배칭 스레스홀드를 600으로 늘렸더니 배치가 11로 확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제 이미지는 5개인데 딱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배칭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다만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뭐 UI라든지 아니면 정말 간단한 이런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렉트, 즉 버텍스가 딱 4개인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 배칭 스레스홀드는 평상시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퀄리티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존 버전에서는 이 텍스처 메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요, 2022 LTS에서는 이렇게 민맵 리비트 그룹이라고 하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룹을 만들고 각 민맵마다 이 그룹에다가 할당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룹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전역 민맵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유니티에서는 전역 민맵 제한을 따로 걸 수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레벨이 있는데, 전체 해상도, 절반 해상도, 4분의 1 해상도, 8분의 1 해상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제 프로젝트가 전역 민맵 제한이 절반 해상도로 걸려 있고, 근데 어느 특정한 오브젝트가 좀 더 디테일한 텍스처를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요거는 오프셋 전역 민맵 제한을 -1로 해서 레벨을 한 단계 낮추어서 전체 해상도로 보여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 그룹을 따로 설정하시고 그거를 오프셋 전역 민맵 제한을 플러스 레벨 1, 플러스 레벨 2 이렇게 하셔서 해상도를 따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민맵 제한을 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레벨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퀄리티 아래쪽에는 터레인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 버전에는 이 터레인은요 빌보드 페이스 카메라 포지션 딱 하나만 있는 반면에 2022 LTS는 여러가지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022 LTS 같은 경우에는 이 터레인에서 오브젝트 배치를 할 때 거기에서 분산되는 알고리즘이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냥 개선되지 않은 옛날 분포 알고리즘을 쓰시려면은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아니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터레인마다 여러가지 설정값이 있는데 그 설정값을 모두 오버라이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터레인 세팅 오버라이드를 거셔서 여기에서 뭐 전역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은 끝났고요, 프리퍼런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LTS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은 바로 2D 메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메뉴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뽑으면 타일 팔레트를 우리가 자유롭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팔레트는 이제 2D에서 뭐 여러 가지 타일을 이렇게 격자 방식으로 이쁘게 까는 건데, 그 팔레트에서 사용되는 툴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게 하나의 타일을 플립, 반대로 반전시켜서 사용할 수 있구나, 아니면 90도 혹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도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LTS에서는 이 픽셀 아트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드디어 ASAP라이트 파일이 임포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PSD, 즉 포토샵 파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픽셀 아트계의 포토샵, ASAP라이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적으로 에셋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2 LTS에서 이 ASAP라이트 파일을 그대로 끌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반면에, 자, 2022 LTS에서는 이제 이렇게 펼쳐서 실제로 ASAP라이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그리고 각종 여러가지 스프라이트들을 다 한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티스레딩, 잡스라는 거 하는 메뉴가 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의 여러가지 속성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에셋들은요, 사실 하나의 유니티 패키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 어디서 되냐? 바로 여기에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깊숙한 폴더 있으면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요 버튼을 눌러서 경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가 나왔으니까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패키지 매니저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기존 버전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자, 2022 LTS부터는요 서비스라는 탭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레지스트리 패키지에서는 유지스에 관련된 패키지도 이제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볼 수 있게끔 이 탭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이 매터리얼 베리언츠, 자, 2022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그 매터리얼을 속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가지 다른 속성을 이게 오버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3D 오브젝트 이제 많이 만드실 때 이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게 편리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치 윈도우도 한 번 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LTS는요, 기존에 비해서 이 캡슐 형태의 여러가지 태그를 이제 우리가 직접 건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서치에서 이 프로젝트 그리고 어떠한 타입인지 이렇게 상당히 깔끔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라든가 장면 내에든가 내가 찾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캡슐 형태의 이런 태그 형식으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트인에서 이제 URP 넘어갈 때 이제 많은 매트리얼을 좀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입니다. 자, 요것도 사실 이 2022 LTS 이전까지는 약간 좀 쓰기가 번거로웠지만은, 그래서 이 사용성 개편을 위해서 2022 LTS에서는요 조금 더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직스 디버거인데요. 자, 아날리시스에서 이제 피직스 디버거 들어가면은 요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2 LT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충돌면 이제 이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2022부터는요 면뿐만 아니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충돌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충돌의 벡터, 힘의 크기하고 힘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이 장면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중요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피직스 디버거를 적극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I 툴킷 만들 때 쓰는 UI 빌더도 한 차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에디터를 만들 때요 정말 많이 쓰이는 이 넘버리 필드 아예 카테고리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플루트, 롱, 더블 이런 인풋 필드뿐만 아니고 뭐 벡터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스텀 에디터 만들 때 요거 자유롭게 쓰시면 정말 편하겠죠. 이러한 이제 크리에이터 툴에서는 단축키도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22 LTS에서는요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마우스도 단축키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렵게 만들어둔 이 단축키 세트를 익스포트하고 나중에 또 그거를 임포트도 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만의 단축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도 하나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데이터까지 깔끔하게 비우고 빌드를 하는 이제 클린 빌드밖에 없었는데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빌드는 깔끔하게 넘어가고 그냥 빌드만 하겠다라고 하는 포스 스킵 데이터 빌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자, 이번 2022 LTS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